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반려견과 산책 시 이제 진드기와 심장사상충을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진드기와 모기 외에도 한 가지 더 봄철 산책 시에 신경 써야 할 것에 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봄철이면 꼭 사랑하는 반려견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봄에 가수원의 나무에 주는 유박비료는 얼핏 보면 사료처럼 생겼고 색깔도 비슷하고 냄새도 구수하니 꼭 사료 같습니다. 봄철 가수나무가 있는 곳을 산책하거나 산책로 주변의 텃밭이나 공원이나 아파트 화단이 있는 경우 나무들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과 토양을 살리고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박 비료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흙하고도 거의 구분이 잘 안 가서 보호자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 시에 개가 먹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유박 비료가 어떤 것인지, 왜 주의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유박 비료는 필렛 형태로 생겼는데요. 색깔이나 냄새, 크기가 사료와 흡사합니다. 이것을 개가 몇 알 삼키는 순간 식욕부진과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은 장염이 온 것처럼 피설사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매우 건강했던 개가 급속히 기력이 떨어지고 구토와 혈변이 나타난다면 산책 시에 유박비료를 먹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일단은 해봐야 합니다. 봄철이 되면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유박비료를 뿌리는데 유박비료를 개가 먹으면 유박비료에 함유된 급성 리신 중독증이 발생합니다. 유박비료는 참깨, 들깨, 피마자 등을 짜고 난 찌꺼기로 비료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피마자의 리신이라는 성분이 어린아이나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맹독 성분입니다. 이렇게 뿌려놓은 유박비료가 발효를 하게 되면요, 구수한 냄새가 나며 알갱이 형태가 사료와 아주 유사해서 호기심 많은 개와 고양이가 곧잘 먹게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유박비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는 혈액성 설사를 하게 되고 구토를 하게 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장기 손상과 발작과 고열과 혼수 상태 등으로 대부분은 사망하게 됩니다. 맹독 성분인 리신은 아주 위험한 물질로 먹게 되면 심각한 중독을 초래합니다. 꼭 먹지 않아도 발이나 털에 묻어 있는 이 리신 성분을 개가 혀로 핥더라도 중독증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개나 고양이나 야생동물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며 추정치사량은 체중 1kg당 1mg인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리신의 독성은 청산가리의 3000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들이 먹었을 때 보통 이틀 정도 안에 생사가 갈리는데 85% 정도는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례로 1977년 런던에서 한 불가리아인 망명 작가가 우산 끝으로 허벅지를 찔렸는데 그날 새벽 2시쯤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맹독성 리신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리신은 이렇게 맹독성 성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생화학 테러물질 B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암살에서도 쓰일 정도로 맹독 성분이기 때문에 산책 시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실제로 반려견이 유박비료를 먹고 죽는 일이 매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끼리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견주분께서는 우리 개가 짖으니까 일부러 이웃집에서 개를 죽이려고 치약을 놓았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6가정 중에 한 가정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인구가 많고 유박비료로 반려견이 생명을 잃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이러한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유박비료가 식물에는 해가 없고 농사 목적의 비료 첨가제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피마자 유박이 유박비료의 재료로 사용되는 이유는 가격면에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박비료의 이 포장지에도 보면은 유박비료라고 적어 놓지 않은 그런 유박비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유박비료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친환경 비료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개들이 이 피마자 유박비료를 먹게 되면은 보통 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구토와 복통,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위장으로 흡수된 리신은 간과 비장과 근육으로 퍼져나가서 간과 신장이 고통을 받고 모든 몸의 시스템이 완전 기능 중단이 되어버리고 발작증세, 보행장애 등 신경증상을 보이고 85%는 죽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바람이 또 심하게 불기도 하네요. 문제는 개들이 유박비료를 먹게 되어서 리신 중독이 되면 해독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동물병원에 입원하여서 탈수와 적극적인 영양수액 치료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봄철 잔디밭, 화단, 텃밭 주변으로 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는 목줄을 짧게 잡고 산책을 하고 산책 시에 개가 코를 땅에 박고 뭔가를 냄새를 맡거나 먹으려고 하면은 강력하게 제지해 줘야 합니다. 보호자께서도 산책하는 길 주변에 갈색의 사료 알갱이처럼 흐트러진 알갱이가 발견된다면은 유박비료임을 인지하시고 개가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려견이 유박비료를 먹었다면 소화되기 전에 바로 병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또 개를 자유 산책을 시켜줬는데 산책 후에 개가 갑자기 기력이 저하되고 구토나 설사 증상이 발현된다면 유박비료를 먹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중독 치료를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반려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가축병원이 문을 닫았다거나 2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기가 힘든 경우에는 집에서 주사기로 숟가루를 탄 물을 먹이거나 많은 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그 소독제, 가산화수소를 먹여서 구토를 유발시켜야 되는데 없으면은 우선은 살고 봐야 되니까 비눗물을 먹여서라도 구토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장을 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봄철 반려견 산책 시에 조심해야 하는 유박비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쪼록 반려견과 즐거운 산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